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부터 상임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상임위,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될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까?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국회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가 왜 이렇게까지 이어졌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어제 충격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정호의 스팟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수요일 아침부터 특히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박봉규. 박봉규의 봉을 맡고 있는 최지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봉규의 규 신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딱딱해 진행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아주 재밌게. 그건 교과서적이야. 봉규는 이렇게 안 해요. 봉규는 재밌게 합니다. 봉규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유쾌하고 행복하게 갑니다. 뭘 여기 봉규는 주말에 KBS야? 주말에 왜 이래? KBS냐고. 주말에 재밌게 하세요. 저 SBS인 줄 알았어요. 주말에 재밌게 하세요. 주말에 우리가 갑니다. 예. 주말에 4시에. 네, 출동해서 4시죠? 올 수 있다고. 네. 정확히 갑니다. 아니 처음에 일찍 하는 줄 알고 못 온다고 자기. 네. 딴 데 가서 뭐 만들기를 한대요. 우리 봉사, 규가 봉사. 예, 뭐 좋은 규가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오후로 연기되는 바람에 예. 4시에 온다고 4시에 합니다. 끝나고 올 수 있다. 봉규 출동하니까 그때 네, 또 네. 재미있는 근데 현장 봐주시고요. 이제 거기 가는 그 프로가 별로 네. 이렇게 인기가 없는 프로예요. 그냥 포기하고 와도 되는데 아예 안 굳이 됩니다. 그걸 또 예. 아직 일정 조정 다 해가지고 제가 무리 없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MBC 간다고 가는 거 아니죠? 유쾌하고 그 행복한 방송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시 이후에도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봉규. 자, 수요일에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박봉규 완전체로 만나고 있는 시간이 수요일 아침. 나머지 시간들은 알아서 또 유닛 활동을 다 하고 계시고 네,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수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주 일요일 날 저는 맞아요. 단독으로 솔로 최진봉 활동했었어요. 변호사가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본라인이기 때문에 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렇죠. 예. 그날은 또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저 당연하죠. 혼자 그러니까 놔두고 이제 가셨어요. 저 혼자. 왜냐면 신인기 변호사가 이렇게 넘보는 순간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보지 않습니다. 예, 아유, 넘보지 본라인입니다. 않습니다. 안 신인기 봅니다. 변호사.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예. 제가 이제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신인기 변호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떨렸습니다 그날. 근데 진짜. 그 특이한 게 못 들으셨을 텐데 네. 해변 열차라는 걸 제가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결할 때 네. 그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막 열심히 했죠. 그때 막 한동훈 비판하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개인 전화는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국민의힘 항의하셨구나. 지지층 같아. 그렇지. 그걸 듣고 왜냐면 있다가. 듣고 그렇지, 있다가 그렇지. 한참 있다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부산.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열차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변 열차라고 이렇게 조그만 열차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거길 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화 오니까 제가 받았죠.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했지. 혼나셨고. 원희룡 똥 메달 이런 얘기 했대요. 그때군요. 그때요. 예. 동메달을 누구냐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머니 또 속으로 지지하고 계셨을 그랬-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조용히 그렇다고 거기 있어도 같이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옆으로 조용히 가서 또 방송을 계속. 아니 근데 거의 우리 최 교수님의 네. 방송은 거의 투혼입니다. 그렇죠. 전화 투혼이라고 저는 진짜. 그 태극전사랑 비슷해요. 네. 하시는 그러니까 게. 3번인가 연결했는데 네, 각각 장소가 다릅니다. 와. 3시간에 걸쳐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신규 변호사 여기 앉아가지고 1시 12시 반부터 저 12시 반부터 4시 10분까지 네. 3시간 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계속 대기 타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 전화가 자기 맘대로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시간 날 때 합니다. 그냥. 요거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받지 마세요. 뭐 저를 이렇게 안 받으면 이거 되지. 저 본인은 출연료가 입금이 안 되니까 그러지. 저는 이게 다 받아요. 출연료 연관이 출연료예요? 됐습니다. 다 그 정립이 되거든요. 네. 마일리지. 전화 포인트. 통화 몇 분 하셨는데요? 몰라요 통통을. 아니 이것 보세요. 대기 시간은 뭡니까? 대기 시간이요? 네. 자, 뭐든지 돈으로 다 채워낼 생각하는 우리 델톤진봉 교수님. 이해가 쉽습니다. 네, 돈으로 함께하고 해주시면. 계시고요. 그래서 네. 잘 배우세요. 신규 자, 변호사 이런 거. 일요일에 있었던 예. 상황 다
들어봤는데 아니 뭐 궁금하신 분이 없을 것 아니 같은데 몇 계속 군데 처음에 전화 온 데는 또 알겠습니다. 대게집이었어요. 대게 아, 식사한다고 식사 중에, 했는데 식사 근데 또 중에. 전화 와서 아이, 그 감사합니다. 식당 많은 데서 또 했죠. 아. 중간에 걸어가다 알겠습니다. 했죠. 네. 투혼입니다. 투혼입니다. 예. 자 투혼 발이 오마이 앞으로도 TV를 위한 투혼. 앞으로 좀 예. 해주시고요. 아 200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달성이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우리 오마이 TV 아, 많이 구독해 주시죠. 신입에서 그것도 기억해요. 195만 대 누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교수님의 접니다. 그 5만 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동접자 5만 달성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예, 예. 구독자 195만 달성 현장에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박정희 기자 저기 있는데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 옵니다. 춤을 저 혼자 췄습니다. 아하. 축하의 춤을 댄스를. 아 근데 저는 바라건데 200만 때는 저희 네. 수요일에 우리 박봉규 하잖아요. 네, 요때 네. 진짜 200만 딱 넘어가면 터치할 수 있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네. 살짝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맞춰가지고 네. 그럼 기다리라고. 그래서 200만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200만 될 때 연락 드릴게요. 모이세요. 예, 뛰어오겠습니다. 네, 저는. 특집 방송을 한번 아, 또 오겠습니다, 박봉규 저는. 특집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할 거야.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박규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렇죠. 예, 정시에 요즘 분위기 출발합니다. 정시 출발인 거 아시죠? 유행하는 거죠 요즘에 정시 예, 출발. 정시 출발. 예. 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바로 퇴장입니다. 10분씩 10분씩 나갔다 오는 퇴장인데 출연료가 예. 감액이 됩니다. 무슨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성문도 쓰면 어떻습니까? 예, 왜 방송을 더 열심히 안 했는지. 아니 그래야지 오마이 TV가 더 잘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좋은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법대로 예, 하는 열심히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다 이게 호객행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라고 저희가 앞부분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0명에서 300 20명에서 와. 380명, 60명 됐습니다. 요 초반 토크 또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네. 좋아하십니다. 진지한 얘기보다. 이런 얘기만 계속. 아, 요거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자, 아 그리고요 박정우 기자가 지금까지 네. 핫스팟 맨날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딴 데는 동의합니다. 진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매일 매일 재미가 없어요. 매일 할까 지금 그렇죠. 박봉규를 매일매일 할까 좋은 고민 중인데 생각입니다.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아니, 수업이 다 취소하고 올 거예요. 있으시다고, 매부쇼 시간 수업 지금 하겠습니다. 방학입니다. 매불쇼 시간 할게요. 뭔 소리야? 매불 아침에 시간 맞춰서. 핫스팟은 오전에 하잖아요. 제가 2시 할게요. 아 앵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처구니가 교수님 없네. 잠을 못 이루십니다. 매불쇼랑 경쟁시키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곤란해하시기 때문에 2시는 좀 피하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391명이 됐습니다. 네. 어,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다 켜두시고 아니 네. 신인규 아이패드 변호사가 다 켜두시고 얼마나 그 네. 많이 오길 바랬으면 수명 들어왔는데 200명 와 있다고. 방금 헛개 보였습니다. 헛개. 예, 바람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예, 아 예. 요거는 좀 오마이 TV에서 좀 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제가 진정성 있게 네. 임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까 제 본심이 나온 겁니다. 제가 노래 그러게요.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램입니다. 담아서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보면 예. 다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아, 있죠. 단톡방에다가 많죠. URL 네. 이거 좀 보내주세요. 주소 저도 공유로 지금 좀 공유하고 주소해 주세요. 있어요. 저도. 공유를 저도 해주시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뭐 사랑하는 모임 뭐 그렇죠. 신사모 이런 거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이거 좀 만드셔가지고 왜 이러세요? 예. 방송 아니 저도 나오는 지금 막 단톡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아, 보수 막 단톡방입니까? 다 있습니다. 저는 보수 중도 뭐 이렇게 싹 다 뿌리고 있습니다. 싹 다 뿌리고 예. 있습니다. 저도 네. 지금 보수 인사도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예. 아, 밑에 공유해 주세요. 보고 있는 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아, 우리 박지영님, 최주몽 교수님 예. 매일매일 해주세요. 박봉규 아유, 매일매일 해달라는. 들었죠? 아, 좀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 받아들이세요. 무시하지 말고. 지금 여론은 박봉규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 뭐 박지원보다 박봉규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빈님, 이윤직님, 또 네. 향우님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박봉규가 많이 좀 퍼질 수 있게 많이 퍼지고 많이 좀 알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또 그럼요. 저희가 방송 마무리 전체 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알려주셔야 이 복라인 아, 그렇습니다. 더 두터워지는 박봉규, 거죠. 그렇죠. 네. 최진봉, 신인규 네. 이 변호사 한 건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음. 꼭 많이 알려주시고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앞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쓸데없다뇨. 아, 이게 요거 의미, 굉장히 이거 중요한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435명이 됐어요. 지금 그 사이에. 20배 네. 아니 증가해서 이렇게 20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냥 호객행위 하는데도 이렇게 예. 많이 오시잖아요. 예. 요거 살짝 출연료 할증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할증 요거 살짝. 들어가야죠. 예, 왜냐면 없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좀 할증이 들어가요. 예, 실시간 할증은. 시청자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희가 네. 동접자 10만 되면 와. 동접자 10만 되면 10만? 동접 예. 10만 되면 예. 저희가 특별 보너스. 아, 보너스 있습니까? 10만. 10만, 10, 오. 동접자 10만.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 보너스 안 주겠다는 거지. 예. 아니 저는요 네. 박봉규가 우리 박지원 의원님보다 더 유명해지는 아, 그날까지 당연히. 저 박봉규가 가야 된다고 박지원보다 봅니다. 박봉규. 5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박봉규가 저희가. 누구냐?
네, 여기저기죠. 그 무슨 당이냐 박봉규는? 무슨 어디 국회의원이냐? 그 진봉당이라고 하면 돼요. 예, 복라인이니까 진봉당이라고 정당 등록이 안 돼 사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박봉규 의원. 박지원 의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의원이라뇨. 이거 보세요. 박봉규 의원 상임위가 어디냐고? 자, 그날까지 한번 저희가 네.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또 오마이뉴스도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나와가지고 왜 날 이렇게 구명하는지 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 씨와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모 대표가 누구냐면 어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사건의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가족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죄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영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네. JTBC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나기 위한 네. 해병대 1사단장 만나서 골프 치자 하는 그 모임 관련된 단톡방이 발견된 어허. 거예요. 네. 봤더니 누가 그 단톡방에 들어 있었냐? 네.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A 씨. 그다음에 이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 이모 씨. 거기다 경찰, 그다음에 변호사 뭐 이렇게 모여 있는 방인데 약속을 막 잡아요. 예. 해병대 1사단 가가지고 사단장 만나서 뭐 회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씨가 이 전 대표가 막 맞장구도 치고 좋다 막 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카톡방에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게 성사는 안 됐어요. 그 모임 자체가. 그런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씨가 알았던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쵸. 해병대 출신입니다. 또 예. 이 전 대표가 예.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었죠. 그리고 그 모임 보니까 뭐 돈독해요. 돈독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소통하는 그런 방인데 과연 이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몰랐을 것이냐. JTBC가 물어봐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 대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는 알았다는 얘기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그렇죠. 이제 아시겠으니까 이 답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임성근 그다음에 이 전 대표 그다음에 김건희 어허. 이어지는 뭔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이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선서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지금까지는 뭐 명확하게 우리가 증거가 있어서 안다 모른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단톡방을 만들 때 뭐 정말 막 2,000명, 3,000명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뭐 모를 수 있어. 그렇죠. 네. 거기에는 그러나 우리 셋이서 예를 들면 단톡방 만들어. 내가 근데 신윤기 변호사 모른다고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모르는 네. 사람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친목과 연관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용에 뭐 골프 치는 얘기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과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이 있었으면 모른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아. 그래서 저는 추측컨대 이거는 뭐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번 법사위 그 입법 청문회에서 네.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왜 선서 안 하냐? 왜냐하면 선서하고 나면 나중에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네. 하나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 하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랬다며요. 박근태 맞습니다. 의원이 질문했을 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가 거짓으로 증명되면 본인은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걸 극구 선서를 거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입니까? 본인도 어쨌든 공직자잖아. 군인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공직자죠. 네. 예. 공직자가 국민 앞에 세금으로 자기 월급 받고 또 본인이 사단장 할 때는 운영비도 받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선서를 거부하려면 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을 때만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선서를 거부했단 말은 네. 내가 유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음, 만약에 무죄가 될 것 같으면 왜 선서를 거부하죠? 만약에 자신 위증할 생각이 네. 없다고 왜 선서를 거부하냐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누가 얘기한 거죠? 박정호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얘기했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말씀을 못했어요. 네. 아니 얘기하세요. 불리한 거는 자꾸 기자의- 질문을 네. 유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봉술이라는 겁니다. 배워. 아 배웠습니다. 알죠? 진봉술. 예, 진봉술 이상입니다. 못된 건 배우고. 못된 거라죠. 자, 예. 변호사님.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최혜병 특검에 제가 이름을 윤석열 특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 통화 기록이 군사법원에서 네. 나왔을 때였고요. 어제 그 단톡방이 나오면서 이제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하는 이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특검과 연계되면서 이거 자웅동체 특검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오작교에서 만난 순간이 어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왜 그러냐? 오작교에서.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투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개입하고 수사 은폐, 수사 무마, 수사 외압까지 넣는 거는 너무나도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복 라인인데 여기 건 라인 아닙니까? 건 라인. 그래서 요 라인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 네. 이거는 범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범죄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은 간접적 동기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면서 행정부 수반인데 투스타라 그러면은 거의 뭐 한 차관급 이하죠. 한 1급, 뭐 1.5급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뭐 검사장들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1급 정도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사 구명 로비로 임성근 사단장이 움직였고 움직이면 사단장이 대통령한테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아래 징검다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제 골프 모임으로 나온 거고 네. 그 안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단톡방에 들어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더 거짓말하는 거고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단톡방에 없더라도 내용 자체가 해병대 제1사단장하고 가서 골프 치고 밥 먹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모른다. 뭐 곤란하다 이래 버리니까 더 궁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김건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회장과 이 대표 이 도이치모터스 대표. 예. 주가 조작 처벌받은 사람과 네. 김건희와의 이 연관성 그걸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스스로 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알리바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빨리 해결해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고 내가 또 수사 전문가인데 야 나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군사법원법을 다 위반해 버린 이러면 완전히 퍼즐이 꽤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행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은 네. 중요한 동기로서는 어제 그 문자는 매우 중요했고 윤석열 특검이라는 이 최혜병 특검과 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을 만나게 해주는 이 자웅동체 특검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저는 상징성 있는 장면이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단톡방에 있었던 그 변호사가 JTBC 기자에게 한 말은 뭐냐면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또 이 골프 모임 예. 단톡방을 보면은 아는 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친밀하고 은밀합니다.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1사단장 만나러 간다. 뭐 회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회식하고 골프 친다. 그럴 가능성은 낮죠. 이런 얘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사단장이 의혹이 터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하고도 막 칩니까? 사단장이 막 무슨 골프 팬미팅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그럴 수는 얘기죠.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두 개인데. 아 이거는 앞으로 또 크게 비화가 될 것 같아요. 비화가 되고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경로를 했는지 그 경로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렇죠.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연결고리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 오물풍선 때문에 네. 보병 1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됐습니다. 시험이 됐죠. 왜냐? 술 마셨다고. 술 마셨다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런
우리 청년이 목숨 잃었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너무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성근 사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국민이 다 알 것 같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데. 당연하죠. 검찰이나 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경찰도 그걸 회수해 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면 안 경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 받았으면 본인들이 갖고 회수를 해주면 안 돼요. 이미 이첩이 된 거잖아요. 네. 이첩된 걸 돌려줬다. 그것도 위에서 전화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미리 전화해서 자 경찰청에 전화 갈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일정 부분 이미 이첩된 내용들을 회수하는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이첩 과정에 경찰이 또 협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걸 이첩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 봐도 이거는 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그랬잖아요. 8명을 해병대 박정훈 대령 단지 수사단장은 8명을 혐의자로 해서 피의자로 명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6명 빼고 2명, 대대장 2명만 지금 처벌을 받게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 예를 들면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화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백했죠, 자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발언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서 올 거라는 것까지 경찰에 얘기 났으니까 전화하라는 유재현 법무관리가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시원이 움직인 거죠. 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에서. 모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네.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하고 회수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신범철 차관이 인정을 인정한 해버렸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기록 그리고 회수 증언 이걸 통해서 이제는 윤석열 몸통 이게 다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게다가 그 회수 과정에서도 일단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첩된 기록을 무슨 근거로 갖고 오느냐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무법한 경찰이에요. 무법 경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 외압에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하고 불법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 자체도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뭐 내가 바로잡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아무리 군 통수권자라도 군 수사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사 경찰법에도 나와 있고요. 군사 법원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 그럼 수사에 간섭해도 되느냐? 이것도 그것도 안 안 됩니다. 돼요.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조차도 국수본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일을 군에다가도 손을 대고 경찰에다가도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무법 경찰, 불법 경찰 이 사람들이 뭘 사건을 규명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화 한 통에도 깨갱하는 경찰이 깨갱 경찰이네, 깨갱 경찰. 이거 거의 뭐 알라바이 경찰이에요. 제가 볼 때 애완 경찰. 그래서는 아니 제 말이 심합니까?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제 특검으로 가는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한 특검을 만들어야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 대상은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의 정점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특검을 14차례를 했는데 그중에 개별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13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2번이 성공했고 11번이 다 실패했어요. 2번에 성공했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인데 네. 이 두 개의 특검의 특징은요. 야당이 선출했던 특검이 했던 겁니다. 맞아요. 한 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 번은 국민의힘 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법안 보시면요. 아예 법에 써 있어요. 야당들의 명을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드루킹 특검에는 자유한국당과 뭐 평화와 정의 모임 뭐 이렇게 당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이런 야당들이 추천했던 특검은 야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던 거고 나머지 11번의 특검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4번, 변협회장 추천 특검이 7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하. 혹시 기억나는 특검 있으세요? 없어요. 11번 중에? 없어. 특검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허익범 특검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야당 추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 네.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법원장 추천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변협 추천 이거 다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해병대 이 진실도 수사외압 진실도 밝히기 위해서는 성공한 특검의 전례를 가져와서 해도 모자르다. 그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거짓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뭐요? 팩트가 맞지 않아요. 거짓 정보를 계속 지금 아니, 지적해 주시죠. 안 퍼뜨리고 맞는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첫째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 특검 추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러니까 짜고 친다는 거잖아요. 그쪽 그렇게 말은. 얘기하는데 네. 근데 특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차적으로 변협이 추천한 8명 중에 그 중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자, 신인규 변호사 변협이 네. 진보적입니까? 아 변협은 완전히 윤석열 하수인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락해 변협이 버렸어요. 추천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변협이 아니 친뭐 정부적인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변협이 네. 어떤 사람 추천할지. 근데 변협이 추천하는 게 친민주당입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추천한대.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건 싹 빼. 거짓말이지, 앞에 건 빼고 거짓말. 뒤에만 얘기해요 지금. 법에 보면 변협이 먼저 8명을 추천하면 네. 그 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 그 대통령이 마지막 1명을 그쵸. 결정하는 거고. 근데 변협이 걸을 때 그러면 8명 추천할 때 완전히 진보든 극보수든 이런 사람 하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변협이 진보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변협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쏙 변협은 빼고 보수적입니다. 지금 변협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변협 얘기는 쏙 빼.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물론 2차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1차적으로 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건 1차적으로 걸러져서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편파적인 사람이 특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저는 오늘도 뭐 계속 방송에 나와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떠드는 거죠. 계속 그래요. 음. 그리고 뭐 브리핑 가지고 독소 조항이래. 무슨 브리핑을 맨날 했잖아. 신규 변호사 특검 중에 브리핑 안 한 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김정숙 특검 때 그 조항 또 넣어놨던데.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나왔어요. 무슨을 하고 있고. 아니 저는요 대법원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법원장 추천했던 특검이 과거에 4차례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 대법원장은 누구냐? 조희대 원장 누가 추천했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실패의 사례도 언급했지만은 편향성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안 그러니까 돼. 한동훈 후보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금 제3자, 뭐 공정 이런 차원에서 대한변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게요.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7개도 다 실패했습니다. 전례도 있지만은 그렇죠. 천하람 변호사는 이분 대한변협에서 임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법제이사까지 지냈습니다. 저보다 변협에 대해서 저 잘 아시는 분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길게 썼어요. 그럼 지금 변협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변협이 공정하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변협이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 네. 골라서 그렇죠. 고르겠다라는 네. 건데 네. 제가 변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 협회장, 직전 협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입니다. 근데 대한변협의 협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적이거든요. 그럼 공정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엽 협회장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9월 달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관급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무당적 상태에서는 무당적이라고 치더라도 바로 변협회장 이후에 받은 직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공기관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의 편향성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협회장은 김영훈 협회장인데 이분은 그 이종열 협회장 체제에서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변협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종엽 협회장 시절에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 박상수 변호사예요. 이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인천에 공천받아가지고 한동훈의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간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종엽 협회장도 당적은 갖고 있었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부협회장들이 다 그 부류의 그 나물의 그 밥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변협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않고 다소 친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협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고르는 것도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그렇지. 그럼 야당 추천 당연하지. 특검으로 가는데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시비를 거니까 그럼 좋다. 민주당이 170석 있지만은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럼 저는요 오히려 야당 추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특검 때는 야 7당의
공동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당들이 2명씩을 내는 겁니다. 그럼 14명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콘클라베 형식으로 교황 선출 방식으로 비토권을 형성하면서 4명을 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을 골라가지고 그 2명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올리는 방식으로 야칠당이 공동으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개혁신당은 합류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엊그제도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 공부 모임에 가가지고 막 아. 연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를 할 거면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냥 준 여당으로 봐줘도 됩니다. 그러면 6당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동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존의 성공 사례도 부합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식이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는 저는 매우 좋은 방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난 입법청문회에서 확인이 됐고 네. 특검 안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진상 규명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따져 물으려면 지금 발의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특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그 다른 소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정정당당함을 왜 싫다는 증명하면 겁니까? 돼요. 본인들도 옛날에 박영수 특검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윤석열? 아니 두 분도 국민의당 야당이 추천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박봉규가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추천한 아니 박영수 특검에 본인들이 하수인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누가 임명했죠? 그때 특검 박영수 아니에요? 허익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네. 성과도 냈고 칭찬도 받았는데 네. 이번에 특검은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뭔 되는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적당히 지금 하십시오.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지금의 최수근이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네.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당에 추천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염치가 없죠. 수사 대상이 예를 들면 지금의 현 정부고 대통령실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이 추천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피고발이니까 고발인이 어떻게 고르냐 이러는데 전 반대로 어떻게 그럼 범죄자가 고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범죄자 아닙니까 지금? 범죄 혐의자, 범죄자. 근데 범죄자가 고른다고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고발인이 고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야당이 고르는 게 맞지. 어떻게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 대상자가 내가 고르겠다. 아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 가자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답답하고 좀 한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박봉기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박종환 스팟은 살아있는 입체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 아래에 보면은 조국혁신당 최고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채널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재문 교수님 화면 아래에 보면은 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채널로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입체 시사 저희가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진문 교수님이 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딴짓 네. 못한다고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 화면을 잡지 마세요.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짓 계속 하시 이렇게 보통 넘어가면은 딴짓을 딴짓을 그것도 계속 진봉술로 하나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죠. 진봉술. 어떻게 딴짓해요? 뭔 딴짓 안 해요. 방송할 때 안 딴짓하는 합니다. 방법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딴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 뭔 딴짓 아 근데 티 안 나는 방법. 티 안 나는 티 안 방법. 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증인 쓰는 게 최 교수님이 예. 항상 요 입체 안 할 때도 딴짓 안 하십니다. 딴짓 안 해요. 항상 그 자료를 찾으시고 자료를 항상 찾고,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제가 증언 쓸 수 있어요. 공유 제가 증언 공유가 섭니다. 중요해요. 예. 그럼 뭐 맛집 검색하고 그러시죠? 무슨 소리야? 이 네이버 거짓말. 지도 항상 자꾸 거짓말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위증의 알겠습니다. 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요 10분 퇴장권이 있죠. 저의 진짜 어쩌고 아니 근데 사회권을 앵커님 사회권을 퇴장하면 안 예. 되는 게 퇴장하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쉬고 좋아하십니다. 있잖아. 이거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출연료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퇴장을 유도할 수가 있어서 밖에서 쉬고 그거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그걸 좋아요. 몰랐네요. 10분 동안 아주 쉬고 좋아요.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금방 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자고 30분 있어요. 퇴장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주무시실 수도 있어서. 10분 방송하고 그렇죠. 50분 쉬고. 50분 얼마나 좋아. 퇴장하고 퇴장 시켜주세요. 아, 그거 약간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겁니다. 안 오고 월급 받아가고. 아, 그거 안 됩니다. 저희가 무노동 무익문 얘기를 해서 해왔는데 네, 국민의힘 스타일이에요. 국회가 이제 정상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11개 7개 그러니까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법사위 보면서 아 이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위원의 이 설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아니 뭐 저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도 내지 않으면서도 네. 회의 진행을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네. 뭐랄까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아. 받았고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유상부 보험 관련해서는 뭐 어느 학교 누가 공부를 잘했니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이런 얘기 그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유치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 더 잘했다고. 그게 아 뭐 그럼 하는 아예 겁니까? 수능 점수를 까시든가요? 아, 뭐 하는 솔직히 짓이에요, 수능이 몇 진짜. 점이길래 점수를 몰라. 까시든가요? 그때는 수능 수능 아니고요. 아니었어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세대. 까시든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우리 아빠 힘세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아, 너무 때 유치해요. 우리 아빠 슈퍼맨인데 힘세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 답답합니다 진짜 유치해요. 수준이 그러니 거기 들어와서 그거 하려고 들어왔어요 회의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네.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임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발목 잡고 딴지 걸어가지고 못 되게 뭐든지 안 되게 하려는 시비 의도 거는 거, 시비 걸고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반대 토론도 하고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뭐든지 시비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통과 못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비 받아가면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면 네. 제대로 토론을 하든지 토론이 아니라 안 되게 하려는 의도가 갖고 들어온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이면 10시 전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 늦게 아니, 와가지고 아니 막 근데 공부 일정 얘기를 잘했다면서요. 막. 공부 잘했으면 말도 잘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많은데 그럼 말로 이기면 되지. 뭘 힘을 쓰고 옆에 시비를 겁니까? 뭐 깡패예요? 아니 대통령도 깡패인데 깡패짓 닮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알라바이예요,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라 아니 공부 잘한다는 그 자랑도 너무 유치한데 네. 아니 공부 잘하면은 말로 하지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시비 서서 거는 막 게 정청래 위원장 앞에 서가지고 아, 그 막,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아니 똑똑하다며 그럼 말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뭐 좀 들어왔으면은 좀 월급 받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지금 민주당 최고위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대 대행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각에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마이TV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 듣습니까? 박찬대 의원. 듣지 않습니다. 원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원래? 원래 오지는 갔다 않고. 오잖아요. 쉴 시간을 줘야지. 실시가 안 줍니다. 뭐하는 근데 왜냐하면 네. 박봉규가 너무 박봉규 재밌고 너무 재밌기 유익해서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갈 수가 있어요. 박찬대로 넘어가는 순간 그렇지, 쫙 동접자가 떨어져- 떨어집니다. 동접자가 예. 떨어집니까? 네, 박봉규를 보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근데 박종호 의원님도 약간 모순되는 게 예, 예.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또 데일리 편성을 안 안 해. 해. 약간 모순, 유상범 모순. 스타일이야. 유상범 제가 보니까. 스타일이야? 아니, 공부는 잘하는데 예. 와서 힘으로 해. 왜 유상범, 그러세요? 유상범 왜? 스타일 박정우 기자. 잘하면은 데일리 편성 가야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죠. 수능 점수 까세요 지금. 최주봉 교수님만 예. 수능 세대가 아니네요. 학력고사라고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점수 그냥 유상범 의원님 지금 까세요 한번. 자, 그 사이에 양인주님이 최진봉 교수님과 복나인 신인규 변호사님의 역시 명언이 아침부터 야. 속이 뻥 뚫립니다. 뚫립니다. 복나인 화이팅이라고. 양인주님은 우리 완전한 거의 최진모 교수님 팬찐팬이시거든요. 팬이요. 그러니까 항상 찐팬이죠. 찾아와 늘 오세요. 찾아다니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슈퍼챗까지 감사합니다. 보내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슈퍼챗 얘기를 하세요. 안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슈퍼챗 릴레이 한번 할까요? 또 릴레이 요정, 릴레이 한번 요정. 해주세요. 예, 제가 교수님 한번- 진행할 때만 합니다. 저는 진행할 역시 때만. 역시. 패널로 할 때 안 합니다. 박정우 좋으라고 왜 합니까 제가? 남 좋은 일을 안 할수 하지- 없죠. 안 그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존경하고픈 예. 최진문 교수님. 성공하고픈 그거 봐 요거 어제도 송석준 와가지고 스타일입니다. 어제 송석준 어제 스타일.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고픈. 그러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예. 존경 안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줄 다 알아. 네. 예. 그래요. 아이. 이렇게 어제 뭐 과방위도 난리였고 음. 그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도 꿋꿋하게 네. 막 정해달라고 막 국민의원들이 막 일어서서 네. 난리쳤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직진하고 계속 회의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 여기에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네. 그렇고 지금 제일 핫한데요. 그렇죠. 저는 저 국민의힘도 그래요. 네. 월급 받고 일 안 한다 그러고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예. 백기투항이라는 말도 썼는데 네.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해하고 그렇지. 아니 우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앞으로 국회 원만하게 되는데 우리가 협조하겠다. 네. 앞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태도 변화를 가지고 들어와야 협상도 되고 국민들이 뭘 하는데 들어와서도 또 수능 점수 까자. 나 공부 잘했다. 뭐 내지는 시비 걸고 이렇게 하면은
반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깽판치로 또 들어왔네. 이번에 또 월급 받고 깽판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월급 받고 일 안 하고, 네. 지금은 월급 받고 방해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적 회초리를 제가 몇 대라 그랬습니까? 22대 국회의가 22대를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 국민적 회초리가 이제 몽둥이로 또 변화된다. 좀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위원들이 막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상생, 뭐 협치, 설득, 뭐 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어처구니가 아유,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아니 또 하고 깡패가 있다. 몽둥이 들고 와서 대화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깡패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빨리 경찰 부르는 게 빠르지. 아. 그러니까 상생하고 협치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봐. 상생과 협치가 있는지. 아니 그리고 특검이나 받으시든가. 그러니까 특검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야당 네. 대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2년 몇 개월 동안. 맞아요. 그것도 밀려고 야당 대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진짜 10번 얘기했는데. 넘게. 그랬는데도 계속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총선 지고 나서 한 번 만나. 총선 떠밀려서, 지고 나서 떠밀려서. 한 번 만났죠. 네. 근데 무슨 협치예요? 2년 동안 협치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나 반성을 하세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돼. 상생 아니 그렇게 제2 요구권을 발동을 시켜 거부권을 몇 개를 10건에 14번의 법안에 대해서 했어요. 네. 그게 상생이에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지?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행정부가 그따위 짓을 하겠냐고. 네. 제2 요구권은 절제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패스트 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을 그냥 제2 요구권 발휘해가지고 거부권 맞아요. 행사하고 이게 입법부를 존중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 상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무슨 지금 야당한테 여당이 돼가지고 상생하고 협치하라고? 뭘 상생하고 본인들이 안 했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있잖아. 거기부터 지적하고 나와야지. 아니 저는요 집권 여당도 국회의원 아닌가요? 무슨 뭐 대통령실 뭐 행정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 와서 관행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틀어졌는데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소속 아닙니까? 1호 당원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행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짓밟았어요. 네. 무시가 아니라 헌법 파괴, 거부권을 예외로 쓰라고 준 거부권을 일상화시켰고 국회법을 무력화시켰고 자기가 수사 대상자인 그 특검법을 거부했고 아. 자기 배우자 것까지 거부했고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밥 먹듯이 무시하는 대통령한테는 입 하나 네. 뻥끗 못하는 알라바이들이 국회에 와가지고는 알라바이 애완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알라바이들이 와가지고 국회 와가지고는 관행을 좀 존중하자, 정치를 좀 하자, 타협하자, 상생하자. 웃기잖아요 이게. 뭐 코미디언이에요 뭐예요? 아니 뭡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네. 있는데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이런 방구 얘기도 못해요. 네. 덜덜덜덜 떨면서 아. 그러면서 국회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때는 뭐 관행이었더니까 1당이 국회의장 하면 2당이 뭐 법사위. 아니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도 원칙대로 하면서 국민의 뜻을 이제 잘 네. 받아들일 큰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이 본인들부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까? 입이 없습니까? 한국말을 못합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그럼 알라바이 맞네. 말을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알라바이죠. 아주 순치된 알라바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백령도 간 거예요? 그거 왜? 저 이해가 잘 안 되던데 누가 좀 아니 해석 좀 대통령 해주세요. 경호했다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간 거죠. 뭐. 아, 이름이 유배가- 추경호잖아요. 예. 대통령 경호에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지금 저기 간 거죠. 백령도에 해병대 입대하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 그래서- 교수님 후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해병대. 입대하면. 입대하고 왜 후배가 한참 왜 후배죠. 백령도를 가 있을까? 저는 뭐 이런 의구심이 들던데 이게 좀 바람 이게 쐬러 갔겠죠. 정당 모습이 이렇게 여당 모습이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거고요. 아니 박종호 기자님 요거 네. 제가 지금 얘기한 논리 요거 예. 헌법 파괴에 관련해서 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꼭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본인들한테만 관행 얘기하고 대통령은 관행과 법을 싹 다 무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결합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아니 왜 서로 같은 말을 쓰는데 왜 대화가 안 되죠? 네. 너무 힘듭니다 정말.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말로 변화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겠는가? 108명의 뭐 108번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전을 가지고 당 대표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명의 당권 주자들 모습 보면은 그런 비전이 이런 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비전 자, 무슨 비전? 일요일에 출마 선언 3명 출마 선언 쭉 보셨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맞죠. 다 읽었습니다. 아. 다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다 들은 사람은 저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다 듣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 아, 힘들어. 귀에 고막에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2시에
고막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한동훈 한동훈 진짜 와. 길게 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니까 혓바닥이 길다 그러죠. 예. 매우 길게 내용 없이 매우 길게. 혓바닥이 길다라는 말 씁니다. 혓바닥이 예. 길다 그럽니다. 예. 어떠셨는지 자 나경원, 한동훈, 네. 원희룡 세 사람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네.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 의미 없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나기에서 음.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들끼리 반윤을 하든 네. 친윤을 하든 비윤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적 아. 관심이 없다는 네, 거고 네,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음. 이게 원래 전당대회는 원래 잔치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지금 초상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보수를 더 많이 망쳤나. 아. 그래서 저는 퇴출 경선이라고 봅니다. 퇴출 경선. 퇴출 경선. 예, 4인 퇴출 경선. 그러니까 손 들고서 이제 당 대표 되겠다고 나섰는데 네. 당 대표 당선되시는 분이 보수를 가장 많이 망치셨고 가장 많이 망치실. 그게 전 퇴출 경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번에 그 제가 출마 선언문 싹 다 들었는데 그냥 평가를 해보자면 네. 이거 냉정하게 제가 평가를 냉정하게 하자면 평가 들어갑니다. 나경원 후보는 무색무취였고요. 무색무취. 그러니까 무색무취라는 것은 당권 경쟁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입니다. 왜냐면 자기 공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무색무취니까 제가 논외로 하고 뭐 원희룡 이 후보가 나와가지고 좀 충격 네.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나경원 충격 후보 입장에서는. 받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내세우는 노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 윤석열 대통령과 오히려 더 기존의 노선을 그렇네요.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네. 자기는 이도저도 아닌 당정 동행이라는 아마 저희 민심 동행에서 뺏긴 것 같은데 당정 동행. 그 따라했다. 아, 저 따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정바세 거 많이 따라합니다. 아니 뭐 따라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는 네. 무색무취였고 네. 한동훈 후보 27분을 얘기를 했고 백불까지 하면 1시간을 떠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 아. 신용만 한 거죠. 신용만. 아.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 생성 능력 자체가 없는데 네. 뭔가 그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주 저 빵점으로 보고요. 그날 가장 잘했던 사람은 원희룡 찐윤 후보가 저는 그나마 잘했다. 선명했다. 아, 그날은 선명했다. 메시지는 잘 냈다. 왜냐면 4분밖에 안 했거든요. 메시지는 잘했다. 그러니까 덜 오염시켰다. 아, 그게 귀를 좀 덜 그나마 행복하게 오염시켰다. 해줬다. 오염도를 낮췄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했는데 이분은 네. 뭐가 문제냐면은 예.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 궤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망쳐놨는데 예. 그걸 더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날은 제일 잘했지만 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빵점이죠, 빵점. 제가 볼 때는. 그래 누가 돼요 그러면은?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이 지금 어대한이잖아요. 어대한인데 이 대세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에서 50%를 못 얻으면 결선으로 가거든요. 그럼 2등으로 아마 전 원희룡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럼 친윤과 반윤이 붙는 구도잖아요. 일단 네, 구도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결선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뒤집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요. 캐스팅 보터. 자 흥미진진할 수 있어 보이는데 우리 최주민 교수님은 한동훈 후보를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지지선 하신 건가요? 뭔 소리예요? 아, 만났다고- 이렇게 오. 유언 아니, 만났다고 했어요. 만났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어제 이제 제가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와. 끝나고 야 근데 지지선언. 잘 아니 하세요. 출연을 했는데 네. 제가 출연한 방송 끝나자마자 뭐 뉴스를 해요 거기서 그 아. 뉴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출연. 하나 봐.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저 대기실에 갔는데 그 보수 진영 출연자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동훈이 온다고 끝나고 나면 만나고 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끝나고 옷 갈아입고 이게 로비로 내려왔죠. 네네. 이거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수 오. 패널들이 한동훈 만나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 한동훈이 쓰고 온 거예요. 악수를 하더라고 막.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네. 딴 일 여기 옆에서 딴 일 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길래 그냥 얼굴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하시? 아, 근데 뭐라고- 인사는 하시지. 네. 인사를 왜 해요 내가? 아, 근데 인사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를. 인사는 안 했습니다. 못 알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 그 로비에서 아. 제가 서 있는데 지나가는 걸 봤다. 근데 이제 보수 패널들하고 열심히 막 악수를 하더라고. 음. 그럼 뭐 화면은 그건 안 잡혔는데. 누가 유리하게 지금? 아 흘러갔다고 저는 보세요? 저도 좀 네. 원희룡 원희룡 변호사는 말고. 원희룡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뭐 지라시 형태로 나온 걸 보니까 이용 네, 전 의원 네. 있잖아요. 이용 전 의원이 지금 원희룡 후보 쪽을 돕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니니까 제가 뭐 지라시 형태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심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차 투표에 후보가 4명이나 되잖아요.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50% 아, 안될 그리고 맞아요. 넘기 쉽지 않아요, 50%. 받아내기 쉽지 어려워.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심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극우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유로 가는 것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표가 분산돼서 1차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더라도 50%가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나경원 의원 쪽을 지지하거나 윤상현 의원 쪽을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바로 뭐 한동훈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 공격하잖아요. 1대 3이죠. 그렇죠. 구도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윤상현, 나경원 입장에서는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쪽에 편을 들겠어요, 한동훈 쪽에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표가 이쪽으로 집중될 아직,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대하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고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참고로 제가 내부 예. 분위기를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홍준표 시장 있잖아요. 네. 한동훈 안티, 맞아. 안티 열심히 안티용인데 열심히 네, 활동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예. 다 만나줬는데 안 만나준대. 한동훈만 안 만나. 계속 전화하는데 안 만나준다고. 그래서 근데 안 만나줄 만도 한 게 그 배신 때리고 도망간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만나줍니까? 아 홍준표 시장이 아마 있는데도 안 만나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동 의원이 또 전화했다 그러는데 볼 일 없다. 또 그래서 안 만나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또 확실하네요. 한동훈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예. 왜 안 만났는지를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얘기해버렸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는 맞아요. 그 세미준이라는 조직 단체가 있어요. 세미준 뭐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동훈한테만 초청장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전통보수 그러니까. 쪽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너는 좌파다.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음. 권력의 신여 사냥개 역할을 했다. 지금 이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네. 이거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음. 대중적 지지도는 높습니다. 약간 이게 스타성으로 그렇죠. 지금 포장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잘 문제는 나오죠. 너무 말을 못하고 예. 너무 정치적으로 미숙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지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조 심판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그렇죠. 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수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인데 이걸 여기서 또 무너뜨리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못 지켰다라는 그 뭐 약간의 회한 같은 게 보수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 보수를 괴멸 박살내려고 한다. 뽀개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은 더 뭉치고 보자라는 이런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탄핵 트라우마를 한동훈이 건들고 있다. 네. 그게 또 일리는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검찰로서 박근혜 대통령 구형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이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동되면서 마치 그 유승민 의원도 이 보수에서는 약간 그런 배신자론을 네. 가지고 그때 보수가 맞아요. 달려들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 굉장히 억울하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건데 한동훈은 다르다. 이거는 뭐 배신자가 아니라 실제 구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원희룡 있겠네요. 후보가 예.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2년 동안 못했냐 이런 프레임을 또 갖다 그건 씌우면서 얘기했지. 아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무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공격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 흥미진진한데 10초 통화했다. 뭐 거기 네. 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 10초 통화는 아니다라고 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10초든 20초든 30초든 그 시간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근데 요거는요 질문이 예. 잘못됐어요. 자꾸 어. 10초를 가지고 질문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이러잖아요. 아 뭐 10초 동안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 이러니까 예. 10초를 갖고 물어주면 안 되고 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안 갔냐? 안 갔습니까? 요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하. 그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식사를 거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거부를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10초 통화 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자꾸 말을 바꿔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과 식사조차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질문이 얘기를.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10초 통화의 문제보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래 말이 많잖아. 원래 많죠. 한 그러면 시간 동안 하는데. 그게 본인이 전체 통화의 99%를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 보세요. 이래도 10초는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본질은 본질은 그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이번에 출마하는 이유는 이렇고요. 출마해서 대통령 제가 잘 도와드릴 거고요. 대통령 절대로 제가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겠으면 특검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요. 네. 이를 계속 본인이 한 10분 얘기했다고 쳐. 뭐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뭔 소용이야. 10초는 말이 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쵸. 그럼 대통령이 잘해 보세요. 끝.
이런 끊어버렸어. 그럼 만약 뭐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네.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말 많이 해놓고 10초 더 있다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박정호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혼자 다 얘기해. 박정호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했어. 네. 근데 내가 박정호 어떻게 10초만 얘기했겠냐. 그렇죠. 그 말이 벽 보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자기 말만 한 거고. 아.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전륜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련한다. 전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는 아예 그냥 갈라서겠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총선 패배 이후에 식사조차도 같이 못하는 한동훈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갔든 네. 어쨌든 식사조차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다시 한번 이걸 복원해 보겠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 늪이 너무나도 많고 아. 제가 요거 빼고도 나머지 의혹 중에 하나가 예. 본부 자장처라고 해서 본인 의혹, 부인 의혹, 음. 자녀 의혹, 장인어른 의혹, 처남 의혹 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자장처의 자장천. 본부 자장처입니다. 아. 예, 짜장면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본부에서 짜장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부 자장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의혹 5개도 앞으로 매일 일일 예. 한 모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래요. 오늘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인터뷰 보니까 예. 연판장 사태 다 잊었다. 우리 모두 넓은 의미의 친윤. 양판장 사태 다 잊었다. 아, 본인은 뭘 잊어? 있습니까?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아, 국민들은 안 잊었는데. 그러니까. 안 잊었죠. 트라우마예요. 예, 트라우마.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나경원 의원 또 이준석 대표 붙었을 때 그때도 지고 네. 이번에도 참 패배의 아이콘. 가망성이 없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거부터 네. 고쳐야 되는 게 너무 상습적 출마예요. 음. 너무 상습 출마를 합니다. 좀 쉴 때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 이번에도 어차피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근데 오면 매번 지는 거죠. 근데 이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스탠스를 명확하게 명확해야 잡아가지고 되는데. 선명하게 가야 되는데 네. 이두저도 아니니까 이번에도 또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자, 이 흥미진진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매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연임 뭐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연임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이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아요. 아 신규 토론이 변호사가 왠지 다른 진행될 것 입장을 낼 같은데. 것 같다. 네, 최진문 교수님. 아 저는 당연히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과 대선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정당의 뭐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어떤 사람이 대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장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까, 또 정권, 대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윤리적으로 뭐 얘가 또 할 수 있냐, 연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실급하고 절박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도움이 될 거냐, 대권에서 도움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이 오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뭐 그것이 전례가 없었던 문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냉정하게 민주당의 미래나 민주당이 대권 가도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를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로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결집이 되고, 지금 구도는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경쟁, 이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주당이 뭔가 정체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 물러서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대표가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 가지고 대선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네. 대표는 다른 사람에서 만약의 경우에 갈등의 요소가 작용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어떻게 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윤리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연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저는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의 논리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좀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건 매우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예외니까 우리의 예외가 정당하다, 이제 아마 이렇게 논리를 짜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
모든 선택은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 결국 대선이라는 거는 일부 지역구만 뽑는 것도 아니고 네. 전 국민이 일시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 국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을 더 강조하는 거고 제가 강조하는 원칙에는 이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변 사태가 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연임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가 밖에 있으면은 당원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네.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바로 투입이 되면 더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연임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또 당원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게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같은 건 개인 스포츠인데 저는 대선이나 이런 선거는 팀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팀 스포츠로 가려면은 다양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더 많은 세력화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매우 약한 선택이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되면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골프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전 이재명 대표 골프로 치면은 타이거 우즈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축구는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집권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DJ가 집권할 때도 JP 연대를 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단독 집권을 했지만은 그때는 보수가 분열이 됐었고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네. 분열이 됐었고 지난 대선에선 영끌로 양대 진영이 붙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좀 형편없는 후보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0.7% 차이로 졌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대선도 만약에 이재명과 보수가 세탁이 돼서 오세훈으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거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아하. 단독으로 1대1로 붙었을 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 그래요? 고민을 한다면 네. 세력 집권에 좀 더 민주당이 저는 관심을 더 쏟아야 될 때다. 저는 원칙을 더 강조한 입장입니다. 원칙인데 네. 제가 보면 민주적 짧게. 짧게 예. 민주적 방식이라는 건 당원들이 선출해서 네.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 당원들 의사와 반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방법을 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해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네.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하.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어차피 당은 당원들이 결정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선에 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왜 출마까지 왜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당원들의 선택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안 해.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당원 주권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미도 있지만 토론도 살아있는 박봉규. 일부러 그런 거 질문하는 거죠. 내용을 다채롭게 입체형으로 정말 하시려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박봉규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 9시 어김없이 박봉규는 출발합니다. 근데 개그로 시작해서 내용으로 끝나니까 참 좋네요. 개그에서 내용까지.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따뜻함도 있고요. 다 있어요. 오셔야 됩니다. 박봉규. 1,400명. 예. 네, 1,500명이 박봉규. 조금 못했어요. 예, 예. 박봉규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으니까 꼭 네. 오시고요. 자, 유닛 활동 열심히 유닛 하시고 활동. 네,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복라인으로 네, 가겠습니다. 복라인으로 한번 출동하시고 수요일에 또 뵙도록 4시에.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고생 매일 편성하라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이어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볼 텐데요. 자, 이제 복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오늘 의정 갈등 관련해서 환노이군요. 복지는 그럼 몇 시에 시작이 되나요? 근데 아직 복지 화면은 안 들어가 있군요. 자, 그럼 저희가 신장식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